피플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하면서 금융위원회 산하의 핀테크 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 이체, 대출,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 핀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핀테크 혁명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을 위해 핀테크의 개념과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는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가 출간됐다. 금융권을 비롯해 대중들에게도 핀테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의 핀테크 전도사 서강대학교 정유신 교수. 이번 주 피플엠에서는 국경 없는 새로운 시장 핀테크 산업에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는 정유신 교수를 만나본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핀테크 서비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그런 핀테크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고,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 하나의 큰 트렌드 변화의 추세로 이제 자리매김할 거라는 그런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있고요. 국내엔 지금 좀 저희가 늦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캐치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 그래서 어떤 그런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특히 핀텍의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금융이 어떤 그 시장에 다 쫓아가기 때문에 뭐 익히 알고 계시는 결제 송금뿐만이 아니라 대출이라든지 뭐 자산 관리 운용, 보험, 특허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쪽이 좀 더 유망하고 앞으로 좀 더 그 시장 그 성장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게 이제 업계에서 나온 그런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정의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핀테크, 그럼 핀, 파이낸스죠. 테크놀로지. 그래서 두 개의 합성어로 생각을 해서 금융 플러스 IT 테크놀로지, IT 기술 또는 IT 플러스 금융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기도 하고, 금융 서비스를 IT 모듈에 이렇게 내장시켰다. 그래서 이제 뭐 Financial Services Embedded in IT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IT에 내장된 금융 서비스. 근데 제가 책에서 소개한 것은 그걸로는 좀 뭔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금융 서비스가 다 IT로 다 연결돼서 되어 왔거든요. 근데 왜 뭐 금융 플러스 IT 내장된 걸 지금에 와서 핀테크라면서 이렇게 중요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동태적인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점선면의 IT, 그러니까 이전의 IT라면 지금은 공간의 IT,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IT 갖다가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융의 인터넷화, 금융의 특히 모바일화, 인터넷 또는 온라인 표현에도 우리가 PC 레벨하고 이 모바일 레벨은 본질적으로 틀리거든요. 모바일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거든요. 와이어리스 무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장성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모바일화로 되는 그런 과정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핀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제가 이제 핀텍 지원센터장 맡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데모 데이를 해요. 금융위원장 모시고 또 부위원장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석에 가면 지인들 만나면은 야, 핀텍이 뭐냐? 지급결제 아니냐?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충분히 우리가 편리한데 꼭 핀텍이라는 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나 정의를 갖다 우리가 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거 하나 있었고, 좀 대중화를 시켜야 되겠다. 붐을 일으키고 하려면 많은 분들이, 일반인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그러려면 좀 쉽고 편하게 좀 접근하고 써서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 대중을 상대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봐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산업이 태동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거기 갖다가 육성하고 키우고 발견해서 꾸려나가는 데가 실리콘밸리입니다. 미국의 서부죠. 실리콘밸리가 지난 20년 전부터 이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난 최근 5년은 실리콘밸리, 미국의 서부 투자 증가 속도보다
동부는 어디죠? 중국 뉴욕 맨하탄, 세계 금융 1번가라는 맨하탄의 핀테크에 대한 투자 속도가 실리콘밸리보다 2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글로벌 금융의 핵심이라는 맨하탄에서 이거는 앞으로 가는 트렌드다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쪽을 자기가 포섭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영국은 항상 미국하고 세계 금융 1번가를 다투는 곳이거든요. 런던의 동쪽에 테크시티를 만들어서 아예 핀텍 산업을 육성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영국 정부와 대표적인 그 은행들이 합작을 해갖고 지금 이노베이션 랩 같은 걸 만들어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이미 몇천 명의 지금 핀텍 산업 쪽에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중국, 그러면 금융 낙후기잖아요. 근데 뭐 우리 지상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알리바바, 이게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여기가 위어바오라는 사실은 이제 MMF예요. 머니마켓 펀드인데 일종의 그 하나의 그 자산운용 펀드죠. 이거를 만들어서 8개월 만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를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완전히 경악을 한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은행업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3대 축이거든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중국. 이게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인터넷 금융, 핀텍이죠. 근데 저는 이게 왜 트렌드로 보느냐. 실물의 바탕이 없는 거는 잘못하면 그게 가다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총소비의 모바일을 통한 결제. 저는 PC 레벨하고 모바일 레벨은 많이 틀리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바일을 통한 결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8%대고요. 중국도 7.5%예요. 한 자릿대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앞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모바일 결제, 모바일 통해서 더 많이 할 것이냐? 그건 명확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통해서 점점 쓰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20, 30%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갈 거예요. 지금 8%인데 이런 정도인데 이게 20, 30%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는 예상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큰 빠른 변화가 일어날 건 틀림없다. 그래서 트렌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가 좀 늦었기 때문에 글로벌 쪽에서는 뭐 굉장히 붐도 일어나고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난 한 1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창업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미 있는 핀텍 업체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핀텍 서비스를 갖다가 많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어요. 분야도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 되게 결제 송금 이런 쪽에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간편 결제 뭐 해서 이렇게 하시지만 간편 결제, 대출, 자산 관리 운용, 특히 자산 관리는 또 뭐 요새 로봇 이용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보험 쪽도 있고 심지어 영원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리서치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코스트 센터, 이게 비용하는 드는 데지 이게 프라핏 이익 센터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핀텍을 하게 되면은 특히 모바일,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가면 코스트를 굉장히 다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리서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로 해서 회사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마켓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다 모든 분야에 지금 그 금융시장에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좀 더 분합되려면 지금 1년간은 어떤 인식의 전환과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인프라가 깔려야 되거든요. 그 인프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핀텍에는 하나는 빅데이터, 또 하나는 보안 산업이 육성이 돼야 되거든요. 요게 빅데이터는 지금 은행권과 증권 쪽에 API라 해갖고 눈으로 유관되는 그런 그 데이터 정보는 아니지만 그런 정보를 갖다가 구축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갖다 만들어요. 이렇게 12월 말 정도까지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핀텍 업체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때 속도가 더 붙을 거고요. 그다음 인터넷 전문은행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가가 이제 아마 12월이나 이렇게 나게 돼 있는데 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속성상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 실명 계좌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체 인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맥을 할 수 있고 홍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문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 나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보안의 기술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와 경쟁하는 은행이든 다른 부문도 비용을 다운시켜서 그런 걸 쓰는 데가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보안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핀텍 서비스, 다양한 서비스 나오면서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나오면서 보도도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결제, 송금, 자산 관리 운용, 대출,
또 증권 그 브로커리지, 중개, 보험 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간편 결제 이런 쪽이 좀 많이 몰려 있죠. 딴 쪽은 이제 많지는 않거나 막 태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결제에 대한 핀테크 기술이 정말 뛰어나고 엄청나게 거기서 차를 쏘이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거다. 지금 구글이 튀어나오고 애플이 튀어나오니까 뭐 알리페이에 애플페이에 구글도 만들고 삼성페이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뭐 국내에도 네이버페이에 카카오페이에 막 나오고. 왜 그러는가? 왜 결제를 이렇게 중시하고 그러는가? 거기에는 모든 제어와 서비스의 최종적인 소비는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결제 없는 것은 이거는 뭐 말로만 하는 거죠. 결제가 일어나야 거기서 수익 모델이 드디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제를 만약에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면 거기에 고객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각종 다양한 아까 IT 종합 플랫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제 뒤에다가 그러면 대출하는 그런 서비스의 사이트나 플랫폼 IT 그 모듈 만들어서 그걸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또 자산 관리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공하는 거예요. 보험도 있습니다. 계속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한번 결제를 하신 그 고객은 거기 사이트에서 조금만 클릭하고 돌다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 계속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열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양한 수익 모델들을 다 쥐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제가 거기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한 전장터가 되고 있는 이유가 결제가 결국은 최종적인 소비의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갖다 주면 딴 것도 끌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건 IT 종합 플랫폼적인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데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럼 벤처성의 핀테크 콘텐츠를 갖다 제공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이제 경쟁력 것도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제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캐피탈 마켓 쪽은 저는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 좀 그 이쪽에 관심도 좀 덜 하신데 특히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 거래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권 쪽은 증권화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모바일 스마트폰의 특징은 링키지, 연결이거든요. 날씨란 정보가 있고 여기 농산물이란 정보가 있다.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예컨대 날씨 파생 상품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이 안에서 날씨란 정보와 농산물의 정보를 링키지 연결시켜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을 증권화시켜서 증권 상품 만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온라인 거래소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가 이걸 잘 활용하면 게임적 요소라는 결합을 해서 재밌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 굉장히 큰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핀텍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 규제 툴도 이제 사전 예방해서 사후 관리를 바꾸고 저희 핀텍 지원 센터도 만들어서 저희가 그 동안에 4월부터 사실상 시작을 한 거죠. 지금 한 7개월 정도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 매달 지금 저희가 데모데이 업체들 갖다가 받고 멘토링을 해드리고 금융회사와 연결시키고 거기서 괜찮은 업체들 금융회사들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하는 업체들은 데모데이를 통해서 자기 회사를 알리고 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투자자 오시게 하고 금융회사 오시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20건 정도의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서 금융회사 연결시켜 드렸고요. 그중에 18개가 지금 MOU가 체결이 됐어요. 분야는 다양합니다, 지금. 뭐 특허까지도 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금융당국도 지금 내년에는 좀 더 아까 제가 그 오픈 플랫폼 보안사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되면은 더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특히 이제 국회에 이제 좀 계류된 법안들이 있잖아요. 개정. 그 개인정보 동의 이런 거 좀 유연성 갖다 주기 위한 게 미래부에서 지금 하게 돼 있고, 또 P2P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용역이 이제 어느 연구원에 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정책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럼 좀 더 붕합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피프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핀텍은 글로벌 추세이면서 우리나라의 금융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니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